30년 우정이 단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사라졌고 건강은 망가졌죠. 그리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죠. 체면 때문에 시작한 모임이 결국 전 재산을 날렸어요. 은퇴자를 노린 투자 사기.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 의심도 안 했죠. 과시적인 경조사 모임 때문에 손주 학원비도 못 해줬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 모임이 오히려 건강을 망쳤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뼈아픈 경험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아니 알아도 피하지 못했던 위험한 모임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16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성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살아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회비가 필요한 모임. 돈독했던 관계도 금전적 부담이 커지면 독이 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대학 동창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당시에는 한 번 나갈 때 회비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부담도 없었죠. 문제는 우리 나이대가 다들 은퇴하면서부터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까 모임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번, 3번으로. 거기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노래 모임까지 파생 모임들이 생기더라고요. 각각 회비가 따로 있었죠. 본 모임 회비가 월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해외 골프 적립금 2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2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기에 파생 모임별로 회비가 3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모임비로 쓰게 된 거죠. 제 연금이 월 150만 원인데 모임비로만 10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따라갔어요. 30년 지기들인데 빠질 수도 없고, 적금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1년 만에 저축해둔 1천만 원이 바닥나더라고요. 결국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핑계를 대고 모임을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저 양반 폼 잡더니 이제 돈이 없나 봐,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아내랑 근교 여행도 다니고, 체면 때문에 다니던 모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박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부녀회 임원들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파트 일도 의논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있었죠. 1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참여 안 했던 부녀회 활동을 은퇴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문제는 골프 모임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부녀회 임원 중 한 분이 우리도 품격 있게 골프 배우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크린 골프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필드로 나가자는 얘기가 나왔죠. CC 등급도 점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대중제 골프장이었다가 어느새 회원제로.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린피만 35만 원이에요. 거기에 식사비, 캐디피까지 하면 50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한 달에 2번씩 나가니까 골프비만 100만 원. 게다가 옷은 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들 유명 브랜드 골프웨어만 입더라고요. 처음에는 할인 매장에서 산 옷으로 버텼는데 누군가 이번 라운딩은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고 하더니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골프웨어를 맞추게 된 거예요. 모자부터 신발까지 다 세트로요.
6개월 만에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금이 180만 원 나오는데 골프에만 150만 원이 들어가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남편 연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녀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빈털터리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부녀회 총무한테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수근거리더라고요. 부녀회 회장까지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저러나 하면서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태극권 배우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건강에도 더 좋고 사람들도 더 순수해요. 정씨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회사 전직 임원들 모임이었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모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임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고 담소 나누고 처음에는 회비가 30만 원이었는데 감당할 만했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모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는 임원 출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면서 회비를 1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 정도는 해야 품위가 있지라는 분위기였죠. 회비만이 아니었어요. 명품 골프백은 기본이고 500만 원짜리 시계는 있어야 모임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양주도 40년 산으로 바뀌었고 한 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150만 원은 쓰는 거죠. 와이프가 당신 그 모임 나가고 오면 우리 한 달 생활비가 바닥나요라고 할 정도였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손자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모임비로 다 써버려서 보태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거울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체면 지키겠다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결국 모임을 탈퇴했어요. 그러자 뒤에서 이제 돈이 없나 봐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심지어 처음부터 임원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라는 말까지 들렸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돈으로 손자 등록금도 보태주고 아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체면이라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체면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행복한 삶에 있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머니회 모임이었어요. 자녀들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30년이 넘도록 이어진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교육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한 달에 한 번 동네 분식집에서 만나는 소박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우리도 다들 은퇴하면서 모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도 품격 있게 놀아보자면서 백화점 VIP 라운지로 모임 장소를 바꾸자고 했어요. 거기서 브런치 먹고 백화점 구경하고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였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명품백을 들고 오니까 다들 경쟁하듯 명품으로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옷, 가방, 신발. 한 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채비하는 데만 몇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밥값도 한 번에 30만 원씩 나가고 거기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면 또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다 보니 제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연금으로는 살림도 힘든데 결국 적금을 해약하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모아둔 3천만 원이 다 나갔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손녀 돌잔치 때 축의금을 못 낸 거예요. 며느리가 섭섭해하는 걸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용기를 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더니
다들 아니 뭐 그 정도 돈도 없어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모임을 관두고 나니 서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훨씬 더 즐거워요. 회비도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고요. 두 번째, 투자 유도 모임. 돈 있는 은퇴자들을 노리는 투자 유도 모임의 위험성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30년 지기 동창회 모임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인데 2년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동창이 주식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니 점점 모임 주제가 투자 얘기로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 공유 수준이었어요. 누가 어떤 주식을 산다더라. 어떤 회사가 전망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다가 우리끼리 투자 동아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저도 500만 원을 넣었죠. 한 달 만에 그 돈이 1천만 원이 됐어요. 수익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모임에서도 자꾸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 정도 수익률은 어디서도 못 본다는 얘기가 오갔죠. 결국 퇴직금으로 받은 2억을 추가로 넣었어요. 아내는 반대했는데 30년 지기들이랑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설득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물타기 하자고 해서 또 2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죠. 결과적으로 총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을 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도하던 친구도 이미 피해자였더라고요. 윗선에서 우리 같은 은퇴자들 노리고 조직적으로 한 일이었죠. 지금은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니 돈을 잃은 것보다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자 아내와 함께 쓰기로 한 돈이었는데 지금도 아내 얼굴 보면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요즘은 손주들 용돈도 못 주고 아내랑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도 못 가고 투자 모임은 정말 독이더라고요. 당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권사님들 모임이었어요. 2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실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투자 전문가를 소개한다며 모임에 데려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소개한 건 해외 투자 상품이었어요. 매달 15%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죠. 원금도 보장된다면서 모든 계약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평생 은행 금리만 받아봤는데 그 높은 수익률이 너무 탐나더라고요. 더구나 교회 권사님들이 다대하신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죠. 권사님 한 분은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금을 해약하고 5천만 원을 맡겼어요. 처음 3개월은 약속대로 매달 75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자랑도 했죠. 그러다 추가 투자를 권유받았고 전세금 2천만 원까지 더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익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상담사에게 전화해도 안 받고 권사님들도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수천 명의 신도들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거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어요. 7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지금은 월세방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가장 속상한 건 같이 예배드리던 권사님들과 얼굴도 못 보게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도 서로 피하게 되고 결국 교회도 옮겼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쌓은 관계가 이렇게 깨지니 돈보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종교를 악용한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윤 씨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아파트 장수의 모임이었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만 모이는 자리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바둑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보험 설계사, 투자 상담사라면서.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다가오더니 점점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더라고요. 어르신 이러다가 돈 다 까먹으세요. 물가 오르는데 은행 금리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로 불안감을 조성했죠. 저도 넘어갔어요.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원금 보장도 안 되는 변액보험이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부어야 한다고 해서 적금도 해약하고 국민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아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수료만 30%가 넘더라고요. 1년 만에 해약했는데 만기 환급금이 제가 낸 돈의 6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3,6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을 까먹었어요. 장수의 회원 중에서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정만 골라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모임에 안 나가요. 바둑 두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죠.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바둑 교실에 다니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바둑만 두니까 마음이 편해요.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투자 얘기만 나와도 등골이 오싹해요. 박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귀농 모임이라고 해서 나갔어요. 서울 살다가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고 싶은 은퇴자들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농사 기술도 배우고 귀농하신 분들 경험담도 듣고 한 달에 회비 5만 원 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다 간사라는 젊은 분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주도에 감귤 농장을 공동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1인당 1,000만 원씩 투자해서 농장을 사고 전문 농사꾼을 고용해서 수익을 나누자는 거였죠. PPT로 사업 계획도 보여주고 연 수익률 40%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투자 설명회 때는 제주도 현지 농장주라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설명을 했어요. 사진도 보여주고 수익 계산서도 보여주고 저희 모임 회원 20명이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했죠. 저는 퇴직금으로 받아둔 돈에서 1,000만 원을 뺐어요. 계약서도 쓰고 등기부등본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가짜였어요. 제주도에 가보니 우리가 산 줄 알았던 농장은 다른 사람 땅이더라고요. 간사는 잠적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죠. 가장 속상한 건 같이 피해본 회원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된 거예요. 누가 먼저 이 모임을 소개했냐? 누가 투자를 부추겼냐? 결국 모임은 와해됐고 귀농의 꿈도 접어야 했어요. 요즘은 도시농업센터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로 만족해요. 한 달에 10,000원 내고 상추랑 고추 키우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세 번째, 과시적인 경조사 모임. 서로 경쟁적으로 경조사비를 내다가 큰 부담이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였어요. 5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죠. 젊었을 때는 서로 경조사 때 5만 원씩 부조하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들 은퇴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경조사 참석이 일상이 됐어요. 문제는 손주들 돌잔치부터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특급 호텔 돌잔치에 50만 원을 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들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기 시작했죠. 돌잔치에 30만 원은 기본이 되었고 결혼식은 100만 원이 당연시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는 50년 지기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한 달에 경조사가 보통 3-4번은 있었어요. 손주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팔순잔치, 거기에 상가까지. 한 달 경조사비만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죠. 연금이 250만 원인데 경조사비로만 20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당신 이러다 우리 생활비도 없어요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50년 동창이라는 의리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죠. 결국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면서 버텼어요. 2년 만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에 있었어요. 제 손주 돌잔치 때였는데 갑자기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을 했어요. 알고 보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더라고요.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은 축의금 봉투에 마음만 받아주세요라고 써서 냅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50년 우정이 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용기를 내니까 비슷한 처지의 동창들이 하나둘 따라하더라고요.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이웃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다들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시작은 한 집의 손주 돌잔치였어요. 롯데호텔 최고급 홀을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 맞춰 축의금을 해야 한다고. 기본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더니 자녀 결혼식은 100만 원이 기본이 되었고 칠순잔치도 호텔에서 하는 게 당연시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경조사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있다는 거예요. 호텔 돌잔치만 해도 한 달에 2번. 거기다 결혼식까지 있으면 한 달 경조사비가 200만 원은 훌쩍 넘었죠. 남편 연금이랑 제 연금 합쳐서 300만 원인데 경조사비로만 20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호화로운 경조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녀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우리가 받은 축의금만큼 자녀들도 서로한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자녀들한테까지 부담을 지우는 셈이 되었죠. 작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녀의 유치원비를 못 해줬어요. 경조사비로 다 써버려서. 그때 딸이 엄마, 이웃들 체면 지키느라 정작 가족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괜히 민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회비도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고 사람들도 훨씬 순수해요. 특히 좋은 건 이제 손녀 학원비도 보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할머니 최고라고 안겨오는데 그때의 행복감이 호텔 돌잔치 10번 하는 것보다 더 값졌어요. 박씨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직장 동기 모임이었죠. 3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인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경조사 참석이 의무가 된 거죠. 특히 자녀들 결혼 시즌이 되면서 큰일이 났어요. 우리 세대는 결혼식을 웬만하면 호텔에서 하려고 해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동기라는 이유로 축의금을 100만 원씩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예단, 선물까지 하면 한 번에 150만 원은 깨지는 셈이죠. 작년에 우리 모임에서만 5번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750만 원이에요. 연금으로 받는 돈이 월 200만 원인데 결혼식 축의금으로만 750만 원을 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돈을 경조사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아빠 대학원 가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줬어요. 체면 때문에 써버린 돈이 너무 아까웠죠. 지금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요. 대신 축전을 보내고 마음만 전하죠.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양반 되게 인색해졌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부심이 생겨요. 제 자식 교육을 위해 당당하게 선택한 거니까요. 최 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교회 권사님들 모임이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까워진 분들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모임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앙 모임이 점점 경조사 모임이 되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주 돌잔치였어요. 특급 호텔 돌잔치가 기본이 되면서 축의금도 30만 원은 해야 한다고. 거기다 선물까지 해야 해서 한 번에 50만 원은 들었죠. 자녀 결혼식은 더 했어요. 우리가 교회 권사님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100만 원씩 하자고. 문제는 이게 한 달에 서너 번씩 있다는 거예요.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한 달 경조사비가 15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연금이 180만 원인데 거의 다 경조사비로 나가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11조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손녀가 대학에 붙었다고 자랑하러 왔는데 등록금 보태줄 돈이 없었어요. 다 경조사비로 써버려서. 그때 손녀가 할머니, 전 괜찮아요. 알바할게요 라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과연 이런 허례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결국 결단을 내렸죠. 지금은 경조사에 참석은 하되 축의금은 정말 형편껏만 해요. 대신 진심을 담은 축하 편지를 써서 드리죠. 처음에는 뒷담화도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인색해도 되나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당당해요. 그 돈으로 손녀 장학금도 보태주고 교회 선교헌금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허례허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네 번째, 건강에 해로운 음주 모임. 은퇴 후 건강을 해치는 잦은 음주 모임의 위험성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퇴직하고 심심해서 시작한 등산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만나서 산행을 했어요. 문제는 하산 후에 시작되는 술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막걸리 한두 잔이었어요. 산행 후에 막걸리 한 잔이 그렇게 꿀 마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니 막걸리에서 소주로, 소주에서 양주로.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점심때 시작한 게 저녁까지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3번씩 이런 모임이 있었죠.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당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큰 소리를 들었어요. 간 수치가 너무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간경화까지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오르고. 산에 다닌다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2달 전에 있었어요. 모임에서 과하게 마시고 집에 왔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3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이랑 저축해둔 돈을 다 써버렸죠. 퇴원하고 나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건강을 위해 시작한 모임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모임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대신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다녀요. 술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는 아내가 당신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네요. 건강한 모임이 아니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노인의 바둑 모임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노인정에서 모여서 바둑을 두곤 했죠.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바둑 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둑 한 판이 끝나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점심때부터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지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노인네들이 낮술 한잔 하는 게 뭐가 어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한 번 앉으면 막걸리를
2-3병은 기본으로 마셨어요. 거기다 안주값까지. 한 번 모임에 5만 원은 기본으로 들었죠. 일주일에 3번이니 한 달이면 60만 원이 술값으로만 나가는 셈이에요. 아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술 마시면 약도 제때 못 먹고.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나갔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고가 났어요. 작년 겨울 술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3개월 동안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보험금이랑 적금 다 털어서 겨우 해결했죠.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절뚝거리면서 걸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못 뛰어놀고. 그때 그 모임만 안 나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하는 바둑교실에 다녀요. 거기는 술이 아예 금지되어 있어서 좋아요. 순수하게 바둑만 두니까 실력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고 모임이란 게 이래야 하는 거구나 싶어요. 윤 씨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점심 모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근황도 물어보고. 그런데 문제는 점심 식사 후에 시작되는 2차, 3차였어요. 다들 우리가 이제 뭐 할 일 있나 실컷 마시자면서 시작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저녁까지 가는 게 일상이었죠. 술값이 한 번에 30만 원씩 나가고 거기다 택시비에 술안주 추가 주문하고 한 번 모임에 50만 원은 기본으로 깨졌어요. 제가 당뇨랑 고혈압이 있는데도 분위기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했다가 결국 포금하게 되고 그러다 작년에 쓰러졌어요. 혈당이 확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와이프가 병실로 찾아와서 우는데 당신 죽을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손주들 보면서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은 그 모임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모임에 나가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운동하고 나서 녹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술 없는 모임이 이렇게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이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아파트 동호회 활동이었어요. 탁구와 당구를 치면서 시작된 모임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운동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문제는 운동이 끝나고 시작되는 뒤풀이였죠. 운동은 3시간 하는데 술자리는 5시간. 점심때 시작해서 저녁까지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운동했으니까 한 잔 정도는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소주 한 병이 기본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회비도 매달 올라가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와이프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걱정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러다 건강 망치세요 라면서. 그래도 저는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죠.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있었어요. 간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CT 찍어보자고 하시더니 간경화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큰일 난다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동안 써온 술값을 계산해 봤어요. 3년 동안 무려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아내와 여행도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건강은 건강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지금은 아침 공원 걷기 모임으로 바꿨어요. 아침 6시에 만나서 2시간 걷고 간단히 맨손 체조하고 끝나요. 회비도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고 사람들도 훨씬 순수해요. 특히 좋은 건 아내가 여보,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건강한 모임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6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모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함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회비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무분별한 투자는 우리의 노후 자금을, 과시적인 경조사는 우리의 자존감을, 그리고 잦은 음주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은퇴 후의 건강한 모임은 다음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내 경제력에 맞는 모임. 연금의 10%를 넘지 않는 회비.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출. 불필요한 과시성 소비가 없는 모임. 둘째, 내 건강에 도움되는 모임. 술 권하지 않는 분위기. 건전한 취미나 운동이 중심인 모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모임. 셋째, 내 마음이 편안한 모임.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 허례허식 없는 솔직한 관계. 부담 없이 불참할 수 있는 자유로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 정말 당신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모임입니까?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